12월 1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어, 주말이라 뭐 다들 집에 쉬고 계실 텐데 날씨도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아마 집안에서 쉬는 시간이 많으실 듯한데 뭐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12월 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실전 운용법 업데이트 하기 전에 그 12월 달 신규 상장주도 간략하게 뭐 그냥 정리하는 수순으로 해서 업데이트 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고요. 자, 공부합시다. 전일 미션 종목들 복귀 한번 해봅시다. 금요일날 미션 종목이죠. 자, 섹터는 이벤트 섹터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슈스 섹터. 나름대로 몇 개는 꾸며봤죠, 그죠? 이벤트 섹터, 이슈 섹터, 그리고 개별주 섹터 따로 부딪히고 뭐 이렇게 좀 꾸며본 것 같네요, 그죠? 이벤트 섹터는 코리아 센터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봐주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빼대를 중심 종목을 뽑으면 항시 살을 꼭 붙이지 않습니까? 꼭 살을 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날만큼은 살을 붙이지 말고 한 달을 마감하는 날이니까 집중력이 분산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뭐 노트스나 뭐 센트럴 모텍 뭐 이런 애들을 좀 붙이고는 싶지만은 그냥 집중을 하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섹터가 한 개 더 있죠. 잠깐만요. 글자를 밑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다 옮겨 놓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도 있었죠. 센트럴 모텍 그리고 성안 SKU 기술주 섹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서도 월말 마감일에 뭐 기술주 섹터가 큰 관심을 못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리아 센터부터 봅시다. 신규 성장주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요건인데 나름대로 뭐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예, 코리아 센터가 상가까지 하면 이제 장기는 좋은 것 같은데 타치까지는 다 해주고 내려왔는데 일단 땡 할 때 약간 시가에서도 약간 밀렸습니다. 약간 밀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까지는 못 갔죠. 21%대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 갔죠. 거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이제 보합까지 오게 되죠. 트레이딩이 조금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당일날 다른 종목을 집중 안 하고 코리아 시스템을 집중했다면 나름대로 수익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데 같았으면 이렇게 노트스 같은 종목도 같이 붙여서 보자. 뭐 센트럴 모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다 붙여서 보자고 했을 텐데 센트럴 모텔이 이제 기술주로 옮겼지만은 다른 신규주들도 굉장히 모습이 안 좋았죠. 코리아 세트 하나만 집중을 한 것이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좋았고 집중력도 유지하기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주의 승부를 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뭐 기본적으로 챙길 수는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 1%나 되나요? 저희들도 공략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1차로 일단은 뭐 시가에 공략해서 20%대 일단 마무리를 지어주고 여기 한번 쳐먹고 여기 한번 하고 이렇게 됐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놈이 보합까지 내려오기라는 상상을 하기 힘들죠. 사실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신규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참 심하죠. 예, 변동성이 심합니다.
또 더군다나 월말이니까 분위기가 좀 쎄했죠. 저희들 여기 마이너스 3%대인가 아마 저 플러스 3%대인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 15%대 띄워줄 때까지 뭐 수익을 봤는데 토탈 여기 한 20%뭐 여기 한 10% 그래도 뭐 종목 하나 가지고 한 30% 먹었으면 뭐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대응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슈주 섹터. 이슈주 섹터는 스페코와 우정바이. 스페크는 일단 뭐 북한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또 자꾸 뭘 쏘고 이래 하니까 시장에 혹시 모르니까 반응이 나타나면 같이 해주고 반응이 안 나타나면 뭐 가만히 놔두면 되죠. 우정바이오는 뭐 중국에서 또 확진 환자가 또 흑사병 환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또 시장 받아줄지 한번 등록만 해놓고 보자 했는데 봅시다. 스펙은 어찌 됐습니까? 스펙구도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플러스 1% 출발해서 플러스 18% 가서 이거 상당히 많이 받아줬네요. 그래 이렇게 받아주는 거라면 좋은 거죠. 딱 보고 시가도 적당했네요. 스펙은 괜찮았고 우중바이오는 어땠습니까? 우중바이오는 큰 흐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플러스 4%에서 9% 오히려 우중바이오가 시가에는 더 관심을 받았네요. 우중바이오가 시가에는 더 관심을 받는 플러스 4%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9%면 우중바이오가 사실은 스펙보다는 시가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하지만 역시 우리가 늘상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이슈주는 이슈의 강도에 따라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5%딱 찍어주고 여기서 바로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은 틀린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4%면 사실은 스펙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은 건데 겨우 5% 찍어주고 내려온다면 이건 뭐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 본질 정도는 하고 마무리 지우는 그런 것으로 되겠네요. 좀 뭐 기민하신 분들은 뭐 4%나 4, 5% 수익권에서 챙길 구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주는 반응의 강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해줘야 되죠. 괜찮았네요. 스펙하고 중바에도 뭐 스펙도 그냥 시가에만 툭 집어만 넣어놨어도 시가가 낮았으니까 스펙코는 뭐 1.2% 쓰니까 넣어놓고 뭐 못 가면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죠. 부담 없이 뭐 1% 주고 말지 뭐 그런 마인드로 해도 됐겠네요. 시가 1.4%에서 저가가 1.6%또 한 3% 정도 되겠군요. 여기까지 내는데 이 폭이 한 3%, 이 정도는 견디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시가 출발해서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1%대 약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보합을 차가 올라오고 시가를 회복할 때 이때 다시 또 공략하면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을 놈은 아직 이놈이 못 가고 죽으려고 했다면 여기서 시가 깨고 보합 깨고 내려오면 거의 계속 죽습니다. 한참 죽죠. 원래 이슈주들은 이슈가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 찍어주고 다시 시가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죠. 보합을 치고 올라오면서 색깔이 바뀌면서 다시 시가까지 회복을 한다는 것을 가보겠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코든 우정바이오든 얼마만큼 자기가 집중력을 잘 유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냥 대충 본 사람은 대응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왜 아침에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딱 하나만 집어서 본 사람들은 스펙으로 하든 우정바이오 하든 수익이 좋았겠죠. 다음 이슈주에서 화장품 그룹들이 뭐 왕이 방안 때문에 뭐 한한령 해제를 기대를 해서 시간에서 상가를 가있다. 한국 화장품이. 자 그러면 내일 뭐 한국 화장품 제조를 중심주로 보되 뭐 아무래도 코리아는 그 밑에 따라 붙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애들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어, 얘네들은 응집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거래해도 만약 강하게 상한가로 붙어준다면 나머지들도 거의 다 상한가 근처까지 가니까요. 차라리 뭐 토니모리 같은 이런 애들을 약간 동떨어진 애들을 잡아놓고 보라. 보고 한국 화장품 제조의 1등주의 시가를 보고 한 적어도 8% 이상 갭이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토니모리 같은 것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화장품 시가가 몇 프로 상한가를 갔지만 시가 16.7%였거든요. 근데 상한가 내용이 참 안 좋았죠. 뭐 월말이니까 더군다나 월말인데 하루 종일 여기 아침에 9시 반에 전에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풀렸다 붙다. 아유 정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입니까? 9시 20분 정도 돼서 유튜브 출발해가지고 마감장까지 풀렸다 붙다 됐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 모습에서 나타난 거죠. 이 모습에서. 이 이슈가 강하다고 느껴지고 시가를 16% 뛰었다면 착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로 딱 문을 걸어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미끄러져 갖고 시가까지 다시 근처까지 왔다는 것은 벌써 거기서부터 에너지는 많이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러면 좋다. 뭐 한국 화장품 이제 대장으로 보고 우리는 토니모리를 했다니 토니모리는 어찌 됐는가 한번 봅시다. 그럼 토니모리도 당연히 관심을 받았네요. 그죠? 근데 토니모리 시가 얼마입니까? 5.5%네요. 한국 화장품은 시가가 16.5%인데요.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났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죠. 고가가 얼마입니까? 고가가 24%. 당일로 보면은 당일로 마무리할 것 같으면 한국 화장품을 공략하기보다 이것을 공략한 것이 훨씬 많은 수익을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훨씬 많은 수익. 한국 화장품은 만일에 시가 16%에 들어갔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상한가니까 이 지점 가격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여기서는 개우 뭐 한 5% 수익은 나올까요? 먹어봤자 여기서 무너질 때는 들고 있어서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가기를 원했지. 시가 16%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한가로 보고 들어가는 건데 5% 정도 수익을 주고 폐 꼬꾸라진 데 들고 있어서는 아무도 없죠.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 것에 비교를 해볼 때는 토니모리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내가 상한가를 공략해서 대장주를 공략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갭 상승 시가 차익을 노리느냐 아니면 그냥 당일로서 나는 큰 수익을 보고 마무리 짓겠다. 어느 것이 쏘기 편한지는 본인 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더군다나 월말 아닙니까? 월말 마감날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당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수익 챙기고 딱 마무리하는 게 그게 최고 속 편죠. 만일에 뭐 한국 화장품 공략해서 상한가로 보유를 해서 다음 주에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고생했을 거거든요. 들고 있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한국 화장품이나 뭐 화장품 제조를 하지 말고 토니모리를 보자라고 한 방향은 차라리 더 잘 했지 싶죠. 그래하고 한 달을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낫죠. 토니모리 하신 분들은 뭐 수익은 좋았고 뭐 시가도 딱 제가 생각했던 8% 이하 한 10% 가까이 났으니까 딱 좋았네요. 오히려 수익이 훨씬 좋았죠. 개별주 섹터 인콘, LVC, MC홀딩스, IT샘, 파인텍 한번 보자. 개별주 섹터는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니까 뭐 그냥 흐름을 천천히 보면서 반응이 오면 그때 천천히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인코는 별 반응이 없었네.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올려주고 마이너스 5% 이런 건 힘다까지 없는 건 빨리 버려야 되죠. 월말인데 LV
뭐 본절하고 나오든지. LV 시가 보합 출발해서 마이너스 2% 내주고 뭐 마이너스 0.9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LV는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고 계시다가 한쪽에 놔두고 있다가 뭐 이쪽 돌파를 하는 모습 보이면 같이 한번 올라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비싸게 주고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 됩니다. 다음은 IT센. IT센은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은데 IT센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이죠. 이날도 모습은 좋았네요. IT센을 제가 이날째 말하려다가 뭐 때문에 까자먹고 말 안 해가지고 그 뒷날 말씀드렸죠. 여기 3일째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겠죠. 이제 등을 좀 올라탔으니까 예를 들면 만일에 여기 이 날짜에 들어갔다 치자. 실제로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갔다 치자. 들어갔으면 보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날 차익실을 크게 먹을 수도 있었겠죠. 보유하고 있으면 또 그대로 만일에 차익을 안 먹고 보유를 했다면 홀딩 해야 되겠죠. 뭐 돈 넣고 돈 먹기 뭐 배짱 큰 놈이 많이 먹는 거죠. 손해만 안 보면 가지고 막 있을란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기세주로 이게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난 이거 뭐 손해 안 보면 가지고 있을란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쏙 편죠. 그래서 자기가 진입한 지점에 스탑을 딱 끌어놓고 던져 놓는 거죠. 갈 때까지 어느 정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파인텍이 좀 아쉬웠는데 파인텍이 살아나려면 이 날짜에서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이 날짜에서 얘가 살아나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죠. 저희들이 파인텍이 그날 이런 꼬리를 공략해서 한 5% 수익을 안고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양봉으로 출발해서 모습이 약간 이렇게 살아나줘야 되거든. 근데 이날에 힘을 못 쓴 것이 파인텍은 좀 아쉬웠죠. 예. 시가 마이너스 2.8% 출발한 게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꼬리 깨길래 뭐 저희들은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끌어올려서 구색을 맞춰줬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제 힘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죠. 저리 되면 잘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적인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적인 파동을 어느 정도 내주고 그 규칙적인 파동이라는 것은 시장이 통계적으로 바라본 어느 누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순에서 마무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통계치를 가지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쪽에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불안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죠. 신스타임즈 그리고 뭐 이원크프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앞에가 모습이 틀리죠. 이렇게 음봉을 꼬리를 달아주면 달아서 올라가서 마무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적어도 이렇게 꼬리를 달아줘서 음봉으로 모습을 쳐면은 이 캔들은 지금 꼬리가 달아졌지만 이 음봉으로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캔들 진행의 캔들이 있을 때는. 근데 장이 맞췄을 때는 이 모습으로 끝이 났지요. 그때도 우리는 이 꼬리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꼬리에 들어가가지고 보유를 했더면 지금 보니까 114%입니까? 141%네 지금 수익을 안고 있죠. 예. 근데 뭐 우리가 그때 제가 무슨 마음 때문인가 아마 팔아버렸는데 그런 어떤 정상적인 통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파인텍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조금 버거울고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래서 좀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통계적인
통계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면 불안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조금 멀리합니다. 사실은 신스타임즈는 저희들 50% 정도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일반적인 급등주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잘 안 하니까 돌파할 때 들어가자 한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에 저희들도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한 50% 먹고 나왔는데 지금 줄뚱하다 또 이제 올라가죠. 지금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79.5%, 이제 80% 됐겠네, 그죠?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을 이렇게 꼬리를 달아줬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가를 깔아서 시간이 걸리도록 올라가든지, 예. 어떤 그런 통계적인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이놈도 보세요, 꼬리를 심하게 달아줬잖아요. 근데 끌어올려서 이게 꼬리가 달리기 전에는 이렇게 큰 음봉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지 않았을까 아닙니까? 그게 쭉 꼬리가 달아주면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모습이 발견이 진행이 됐다면 그 다음 날은 보세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즉 추가로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을 목숨을 걸고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파인텍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인텍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예. 적어도 여기서 끌어줬으면은 여기서 끌어올려 줬다면은 적어도 여기서는 조금 더 위에 끝나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렇다고 아직 파인텍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이제 한 번만 더 이 꼬리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 이건 이제 집어 던져 버리고 다시는 보진 않아야 되죠. 이 폭이 해봤자 뭐 한 5%짜리 5%짜리도 되네요. 한 8% 되네요. 종가가 마이너스 0.4%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8%니까 이 꼬리가 제법 크네요. 그죠? 8%짜리 꼬리네요. 꼭공략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 안에서는 분할로 해가지고 한 5%대 정도 맞춰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꼬리를 깨면 그냥 버려야 된다. 살아나면 이제 엉덩이를 좀 들어서 이제 양봉 한 개 개우 만들고 양봉 두 개 개우 만들고 이렇게 가준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누구처럼 이놈처럼 이놈처럼 이렇게 음봉을 크게 내려주고 그 뒷날에 꼬리가 탁 달아줬는데 죽으면 버릴 텐데 안 죽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또 엉덩이를 살살 깔고 있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뭐 파인텍은 아예 죽은 건 아니니까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센트럴모텍 기세주를 보자. 당연히 봐줘야 되죠. 왜냐면 전거래일 시장에서 전전거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니까 비록 음봉이 크게 나와줬지만은 또 역시 봐줘야 되죠. 하지만 이제 기대에 미치는 만큼의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기술주는 월말에 사실 기술주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주는 이제 뭐 한 달은 마감 짓는 날인데 기술주에다 막 목숨을 걸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에 또 새로운 또 이슈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과거의 종목에 자꾸 연연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종목을 연연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슈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슈가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이 과거의 종목에 자꾸 사람들이 매기가 몰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조 이제 한 달이 새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슈가 아예 없고 시장이 뭐 침체되면 관심을 받겠지만 아직 뭐 그런 건 아니죠. 성안하고 에스쿠도 뭐 크게 기술주는 관심을 받지 못했었을 겁니다. 뭐 그래서 기술주 섹터는 뭐 그나 큰 재미는 없었을 건 뻔한 거였고 개별주는 뭐 보고 계셨다면 IT세는 계속 뭐 한번 뭐 했을 거고 파인텍은 큰 움직임 없었고 뭐 나머지 것도 큰 건 없었네요. 이 시주 섹터에서는 스펙구도 반응이 나왔고 뭐 우중도 나름대로 뭐 기본 수익권 좋네요. 화장품 그룹주에서는 토니모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추종을 하라 이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았고요. 이벤트 섹터에서는
누구나 다 코리아 센터를 봤을 건데 여기다 뼈와 살을 안 붙이고 이번에는 딱 이 종목만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 더 좋지 않나. 뭐 여기다가 뭐 노트스를 붙이고 뭐 신규 상장 옆에 붙이고 이랬으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코리아 센터하고 코리아 투자증권, 코리아 에세트 두 개 이름이 같으니까 그냥 같이 붙어서 했는데 그는 코리아 에셋 끊으면 좋다 말았다 이러더라고요. 자, 11월달 이제 매매가 모두 끝나고 이제 12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포지션 체크하고 자, 다시 또 해봐야 되죠. 그 전에 이제 먼저 조심해야 될 거, 제가 많이 강조한 것들입니다.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는 그냥 매일 강조하던 거, 그 매일 제가 여러분들 거의 뭐 복습을 자주 시키죠. 어떤 마인드를 가져라,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라,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월초 시장의 운용 마인드를 보통 가장 사람들이 가장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과도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긴장감을 유지를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의욕적이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1월 달에 뭐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한 1천만 원을 잃고 자, 1천만 원만 남은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뭔가 12월 달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천만 원을 어디서 가져와서 2천만 원을 다시 딱 맞췄습니다. 그래, 이번 달에는 12월 달은 올 한 해의 불꽃을 완전히 태울 것이다. 아주 이제 뭐 새로운 마음으로 막 가서 뭐 모욕도 하고 저 산에 가서 뭐 어디 뭐 찬물 내려오는 폭포수 밑에서 뭐 모욕 재개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도 팍팍 깎고 어떤 사람 눈썹도 막 밀죠. 자기의 어떤 각오를 탁 다짐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그런 건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달에 새로운 계기를,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를 하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참 이 주식이란 거는 그런 거하고 좀 틀리단 말입니다. 예, 참 그런 거 틀려요.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와줘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된다고. 이게 운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분들 빼고는 굳이 그래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 하실 필요는 없고, 너무 긴장감 유지하지 말고 그냥 어느 날, 어느 해, 어느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정도로 편안하게 보셔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이러면 눈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홈런을 치기가 힘들지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거니까 과도한 긴장감 유지하지 말고 그냥 어느 해에 어느 한 달이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 정도로만 마인드를 갖춥니다. 굳이 이제 작은 어떤 목표를 하나 세운다면 첫날 매매는 작든 크든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보자. 꼭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양봉으로 마무리 해보자. 즉 이 말은 뭐냐 뜻이냐 하면 첫날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지. 첫날부터 큰 욕심은 그냥 한 5%나 10%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고 양봉 계좌 딱 만들어 놓고 시장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만일에 첫날에 양봉이 이어진다면 한 주만 첫 주만 5%씩도 좋고 3%씩도 좋다 이 말. 첫 주만 한번 양봉을 유지하자. 양봉을 유지하자.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첫 주에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3%뭐 30만 원씩 5일을 먹는다고 목표를 잡으면 355 150만 원을 벌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그 첫 주에 150만 원이 나중 한 달이 끝나면 1,5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예. 그 첫 주에 잘 벌어놓은 큰 욕심을 안 내고 아주 침착하게 조금씩 벌어놓은 돈이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마인드. 또 새로운 한 주니까 이제는 월요일 날이니까 조금만 벌자. 이렇게 또 시작을 해서 또 한 주를 또 양봉으로 채워요. 저번 주 150만 벌었는데 이번 주는 한 200 벌었어요. 두 개 합치니까 350만 원이에요. 세 번째 주가 됐던, 에이, 그래, 이번 주도 좀, 이렇게 하자. 이번 주도 큰 조심했는데 운이 좋아서 한 20%짜리도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이번 달 한 500이 되었어요. 세 주를 맞추다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돼가요. 첫 주에는 150만 원 밖에 제가 못 벌었는데 겨우 3%씩 밖에 안 먹었는데도 돈 가진 돈도 1,000만 원 밖에 가지고 안 했는데 마지막 넷째 주에는 이제 월말이니까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조심스럽게 하자.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 주처럼 3%씩 먹었어. 그래도 뭐 하나는 또 10%짜리도 하나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2, 300이 돼버리네. 그 1,000에서 1,500 가까이 돈이 벌린단 말이죠. 제가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걸 제가 자주 많이 시킵니까? 시가를 공략해서 장 시작해서 9시 30분 전에 매매를 마쳐라. 종목은 한 개 내지 두 개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라. 이 두 개에서 뭐가 안 되면 그냥 매매는 접어라. 나머지 이 9시 30분부터 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실패할 확률은 맞지 벌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아침 나절에 이 시간에 자꾸 돈을 버는 그런 공부를 자꾸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마인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끝나고 나면 대박이란 말이죠. 데이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출발을 해가지고 1,000만 출발을 해가지고 한 달에 월 목표 수익이 뭐 100%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요. 예전에 저 한 5년 전인가 그 어떤 누군가가 저 톡으로 질문을 했던가 뭐 어디 상한가 매매를 어느 정도 중급 회원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목표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 적어도 상한가 매매를 가지고 자기의 트레이딩을 구사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요지지. 그래서 1년에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벌어야 그래도 상한가 매매한다고 남들한테 명함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본 1년에 1,000%가 안 되면 상한가 매매사 그 상한가 매매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미친놈이 소리라고 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말하는 사람이 저는 미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뭐 1년에 한 1,000%는 돼야 그래도 상한가 매매를 가지고 저는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주 트레이딩은 상한가 매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명함을 내밀지 야구중 500%뭐 300% 이렇게 벌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좀 쪽지러서 이야기를 못하죠. 뭐 지금 어찌 될랑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다 했으니까요.
그럼 한 500% 벌었다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후배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자, 말이 약간 옆으로 흘렀는데, 자, 초보분들에 제가 바라는 것은 월초 시장의 운용 마인드를 이런 식으로 꾸며 나가다 보면 이게 대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팔이 닳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달을 보내보면 제 말 뜻이 심각하게 아니 가슴 깊게 느낌이 올 텐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지를 못해요. 그냥 나중 하다 보면 막 하루 손실이 나면 그 손실 메꿀 거라고 초보자 또 우다닥 하죠. 그런 어떤 시행착오 기간을 쭉 겪습니다. 누구나 뭐 처음처럼 다 잘 되면 다 뭐 돈 벌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월초의 운용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12월 2일입니다. 그죠? 12월. 오늘이 1일이죠.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은 12월 2일과 월요일.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포지션은 그럼 12월 2일이 나타내는 의미는 뭡니까? 출발. 그죠? 이제 한 달이 새롭게 출발되는 날이다. 그리고 월요일이 나타내는 의미가 주축 의미가 뭐죠? 방향성. 월요일은 항시 방향성이 모호하다. 아주 시장이 전체적인 한 종목 두 종목 정도가 뭐가 픽픽 날아갈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전장엔 시초장은 굉장히 혼조스럽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 주말에 나온 이슈들 키워드들의 진성 여부를 체크해야 되니까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어제 뭐 흑사병이 또 뭐 다섯 번째 환자가 나왔단다. 그럼 다시 뭐 우중바이로 올려놓는다. 오늘 밤에 또 뭐 북한에서 또 뭐 미사일을 쐈단다. 그러면 또 스펙으로 올려놨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내일 시장에도 반응이 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반응이 될 거라고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형태가 아침에 시가에서부터 나타나겠죠. 한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시장은 그 흐름을 보겠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나중에 파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다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들어갔는데 좀 가길래 들어갔는데 더는 못 가고 벌벌거린다 싶으면 그냥 집어 던져 버리거든요. 강도가 약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숫자와 이 글자가 나타내주는 의미성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종목을 이제 꾸며봐야 되겠죠. 아, 내일 월요일은 이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는 월요일 날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맨날 하는 공부고 맨날 하는 일이지만은 참 어렵죠. 우리가 하는 일이 시나리오를 꾸밀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이슈나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눈과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어떤 이때까지 경험치로 볼 때는 이거는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라고 딱 뽑아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전혀 시장은 다른 쪽을 선택하고 있다. 그럴 때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절대 그렇다고 당황을 하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자꾸 이제 제가 자료 뽑고 키워드 뽑고 종목도 출시키고 섹터 꾸미고 하니 이렇게 계속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서로가 전혀 딴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뽑은 것과 시장이 가는 길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격이 크겠죠. 하지만
1년을 수련하고 2년을 수련하고 3년을 수련하면 이 시장과의 갭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서 먼 시간이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시장이 가는 방향과 비슷하게 따라가 준다고요. 그러면 거의 고수거든요. 하루 앞을 내다보고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하고 그 종목의 타점을 잡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 체크하고 모든 것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장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녁에 뭐 술 한잔 먹고 자고 아침에 땡 일어날 때 뭐 야 오늘 뭐 테마 주고 뜬난다 그러면 그냥 대충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과연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겠냐 말이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정을 쏟은 그 사람의 대가는 반드시 시장은 줍니다. 그 대가를 절대적으로요. 절대 요행은 없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주식은 가격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 하겠습니까? 약간의 운이 안 따라주면 사람은 있어요. 뭐 덕이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비한 만큼은 시장은 반드시 안겨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쓸데없는 과도한 욕심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면 그건 아니겠지만은 시장은 주는데 자기가 제대로 못 먹는 경우도 있긴 있죠. 결론은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뭐든지 뭐 하나의 달인이 되려면 10만 시간 뭐 나이 20에 출발해서 조선소 들어가고 장인이라는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따는데 30년 40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이제 출발해가지고 고수란 소리를 들으려 하는데 3개월 하고 1년 했다고 고수란 이 타이틀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말에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슈주를 키워드를 체크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이슈주를 뭐 나름대로 간단하게 뉴스를 체크를 해봤는데 특별하게 지금 뭐 나오는 건 없네요. 물론 몇 가지 뭐 정도의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주말에서 월요일로 넘어간 시점은 반드시 시장에 금, 토, 일, 3일 동안에 나왔던 모든 뉴스들을 다 검색을 해야 돼요. 한 수백 개에 되든 수천 개에 되든 다 검색을 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큰 키워드가 나타나 있는 건 없는데 일단 내일 이벤트 내일 신규주는 없죠. 이벤트 섹터는 일단 세경 하이테크는 봐줍시다. 세경 하이테크가 내일 무전 걸리라이죠. 근데 사실은 무전 걸레 이런 거는 사실은 요즘엔 잘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막 관심을 받고 이래 했는데 안 하는데 굳이 한번 더 보자는 이유는 내일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67,300원이죠. 67,300원. 내일 기준가가 33,650원이라면 33,650원. 33,650원인데 지금 뭐 폴더블폰 관련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굳이 이 종목을 한번 보자는 이유는 이 종목은 신규주란 말이에요. 신규주란 말이에요. 2019년 7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주기 때문에 좀 한번 더 보자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폴더블폰이 요즘 겔 폴더가 요즘 힘이 좋죠. 지금 일요일에 나온 뉴스 치고는 그동안에 조금씩 나가던 어떤 판매량을 이제 전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한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처음에는 시장의 반응을 조금씩 보면서 조금씩 이제 보면서 혹시나 또 뭐 잘못된 일이 나올까, 예전처럼 막 배터리 터지고 뭐 이러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출하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봤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나가는 족족 또 완판되고 이런 게 이제 자신감 좀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세경 하이테크가 계속 그 이슈로 관심을 받고 상승을 하다가 무정 권리락은 아무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시각적인 차이는 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무슨 권리를 받아주면 내일 가만히 수급을 보면서 받아주면 같이 해야죠. 어차피 이 종목은 무슨 권리에 상관없이도 그냥 일반적인 기세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벤트 섹터라고 하지 말고 제가 단출하게 합시다. 기세주 섹터를 합시다. 그냥 기세주 섹터에다가 다 같이 붙여 놓읍시다. 월요일 날에는 방향성이 모호한 날이니까 아주 이슈가 튀어주는 종목들은 탕탕탕 튀어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기세를 유지하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월말 안쪽에 무너질 놈은 대부분 무너지는데 안 무너진 놈들은 그 다음 때로 기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기세의 흐름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는 내일 마침 무슨 권리라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IT센 있죠. IT센도 같이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스타임즈는 이제 봉이 하나만 더 큰 거 나오면 약간 새로운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나올 때는 같이 따라가주는 게 좋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봐주는 것이 좋죠. 코닉 글로리도 마찬가지. 코닉 글로리는 한 번은 씌워줬죠. 봅시다. 코닉 글로리는 여기 씌워줬죠. 보십시오. 코닉도 한번 보십시오. 바인텍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달아주고 그 뒷날 이렇게 해주고 그 뒷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저 코닉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의 통계적인 경험치거든요. 이렇게 통계적인 경험치를 모습을 보여줘야 또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바인텍은 그걸 못 되는 게 아쉽다는 거죠. 또 봐주세요. 계속. 그리고 파인텍은 그래도 한번 더 봐줍시다. 옆에 놔두고 이것은 그냥 올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흐름을 보여줄 테니까요. 이슈주 섹터는 이월드 봅시다. 이월드 아주 IB 투자. 이거는 아주 IB 투자 내일 뭐 아마 관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월드는 지금 이충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당일날 마이너스 24%까지 미끄러졌다가 20%대로 종가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펭수 관련주로도 아마 새롭게 뜰 겁니다. 앞으로 지금 뭐 유엔젤 관련주도 유엔젤이 뭐 관련주로 뜨고 있는데 펭수 관련주로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충리 관련주와 펭수 관련주로 분류를 하시고 내일 한번 흐름을 보시고 시간에서 8% 정도 7.0% 올라가 있으니까 굳이 비싸게 절대 주지 마세요. 끈끈하게 기다렸다가 최대한 싸게 진입을 하시고 만약 보유를 이런 거는 스윙으로 가져가야지 당일로 수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4%짜리 꼴입니다.
여기가 4%짜리 꼴이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버린다 생각하고 충분히 한번 끌고 가 보자 보는 것이 좋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IB 투자는 아주 IB 투자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일본에서 지금 봅시다. 레브메드 재팬 슬립 기술만 가져오라. 줄기세포 1위 시장을 진출한다. 일본에 진출을 하는 모양인데 이 회사가 일단 현재 이 회사에 관련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IB 투자 하나밖에 지금 정확하게 표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렌텍도 뭐 나머지도 있긴 있네요. 같이 한번 이렌텍하고 같이 한번 나와 주십시오. 시장이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판단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지금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뭐 나쁜 모습으로 아니고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종목이니까 좀 신선하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오메드는 이제 미국 진출도 포석에 두고 있고 골수 줄기세포 관련 뭐 이런 쪽에도 뭐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은 내일 보시고 이렌탁하고 두 개를 놔두시고 한번 관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으면 뭐 이슈는 안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는 어떤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이 레보메드가 더 큰 규모인지 안 그러면 그냥 소소한 기업이라면 굳이 이렇게 관심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큰 규모라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보자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안 받아주면 뭐 그냥 멍청이 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고요. 이슈가 그래도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냥 적어놔 보자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슈주라고 해서 아주 타당한 이슈가 있는가 반면은 좀 타당하지도 않은 아주 어거지적인 그런 이슈도 있죠. 굳이 그런 이슈를 뽑자면 지금 삼성 출판사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아기상어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지금 갔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저 당일날 큰 음봉을 내려줬죠. 내려줬는데 뭐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가 있는데 뭐 기술적인 관점에도 볼 수도 있는 종목인데 굳이 뭐 이걸 하나의 이슈로 한다면 뭐 워낙 이 우리 코스닥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워낙 코에 그면 코 그리고 귀에 그면 귀거래라서 참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겁니다. 조그만 뉴스라도 놓치지 말자는 게 제가 말을 하는 이유예요. 그냥 아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의외로 시장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요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이슈라도 그것을 자꾸 종목과 연관시키는 연습을 자꾸 수련을 해라는 뜻에서 제가 삼성 출판사를 지금 이슈주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에서 아기상어 인형이 3살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제 이게 CNN 뉴스에 나온 건데 뭐 3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놀던 아기상어 인형에 총알이 박혀서 애가 살았는가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은 아닌데 우리가 종목으로 연결을 시키는 마당에 아기상어 인형이 3살 목숨을 구했다. 이건 이런 키워드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거지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조금이라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이슈가 나오면 세상 일은 모른단 말입니다. 같이 등록시켜 놓고 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겠나 뭐 싶어도 또 거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월드를 제가 한 것도 보면 다 이 나름대로 나왔던 이제 재료 같은 걸 입어보고 그러는데 어제입니까? 어제 영화 보러 가니까 젊은 부부가 젊은 부부가 둘이서 애 손잡고 막 영화 보러 이제 오는가 봐요. 주차에서 내렸는데 툭 걸어갔는데 저 뒤에서 뭐 아빠 하면서 애가 이제 차에서 뒤에서 내려가 막 쫓아오는데 그 애가 입고 있는 옷이 겨울 왕국에 나오는 그 공주 옷을 그대로 뭐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있더구만요. 그 어디 파는가 봐요 캐릭터 이 옷을. 그래서 한참을 웃었는데 이랜드 쪽이 이제 그런 캐릭터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펭수도 그 이랜드 쪽하고 이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클레버 상품을 이제 생산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 캐릭터 쪽에서는 지금 이랜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강세가 있네요. 디테일도 좋고 또 디즈니 인증까지 받았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펭수도 뭐 이랜드 쪽으로 또 같이 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월드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비록 이충리 관련주는 이제 조금 지금 숨을 죽였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보자는 거죠. 종목 하나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하기는 참 사연이 참 많죠. 뭐 이런저런 사연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기술주 섹터는 내일 월요일이니까 어떻게 안 받아주는가 봅시다. 일단 뭐 센트럴 모텍은 봐줘야 되죠. 우리 기술도 봐주셔야 합니다. 그냥 재료가 없는 기술주하고 재료가 있는 기술주하고는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 재료의 판단은 여러분이 강도는 체크는 하겠지만은 봐줘야 되죠. 기술주는 항시 반응이 있든 없든 항시 옆구리에 제 기술주는 옆구리에 딱 끼고 있으라고 했죠. 절대 하찮게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술주는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즉 머리가 흔들리면 머리가 누굽니까? 뭐 상한가 종목들이 되겠죠. 머리 쪽에 애들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면 허리 쪽에 있는 기술주 애들이 받쳐준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현재로서 뭐 전일 시장의 강세는 한국 화장품인데 과연 4일날 왕이 방하는 쪽에서 그냥 그렇게 끝날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게 나올지 참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일 한국 화장품 쪽이 힘을 쓴다면 화장품 제조도 같이 봐주십니다. 이제는 뭐 토니모리나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토니모리 같은 그런 애를 저 밑에 있는 보면 안 되고 이제는 바로 붙어 있는 애 친구를 봐줘야 되지 옆 동네에 있는 애들을 봐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옆 동네는 한번 놀러 왔다가 이제 갔으면 됐어. 나중에 동네에 큰 잔치가 부를 때는 다 부르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가까운 친구부터 불러놔야 되죠. 그래서 혹시 내일 한국 화장품이 기세를 계속 내일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는 거 없고 시장이 특별한 사회적 정치적 그런 이슈도 없고 글로벌 이슈도 특별한 게 없다면 뭐 한국 화장품이 좀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뭐 금요일날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봐줍니다. 한국 맥락티도 같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섹터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수급이 잘 좋고 잘 따라되는 애들 원래 애들은 신기주 섹터는 같이 좀 묶어서 봅시다.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센트럴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밑으로도 다 갑니다. 센트럴하고
그리고 노트스하고 코리아 센터 이 세 개만 같이 묶어서 봅시다. 중복되는 게 있지만은 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종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쥐거든요. 박쥐. 이쪽 애들이 튀어주면 이놈도 따라 붙어요. 근데 이쪽은 애들 또 조용하면 이놈은 안 튈 것 같은데 이쪽 애들 또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놈도 또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박쥐 형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더 좋죠. 더 유심하게 봐줘야 되고요. 됐네요.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인데 아침에 시장이 출발할 때 새로운 이슈가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새로운 뉴스의 강도가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의 강도를 재료나 힘의 강도를 이기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 얘네들은 월요일날 다 못 삽니다. 못 살고 기술주나 좀 살아나갈까. 예, 새로 나온 이슈가 만일에 있다면 그 이슈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월요일날에 좀 가장 이슈가 세다고 해봤자 뭐 알테오젠 같은 뭐 이런 종목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에는 큰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알테오젠은 이미 이제 금요일날 이미 재료가 발생이 돼서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날 재료라 할 수 없거든요. 이미 이제 표출이 됐고 지금 반응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는 강도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이미 표출된 종목 외에 다른 어떤 강한 이슈가 나타나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뭐 신규주 섹터나 기술주 섹터 이런 거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슈주 섹터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슈가 나타나면 힘이 없죠. 그래서 월요일 한번 봅시다. 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월요일 날에 한 달을 출발하는 첫 시장이라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조하고 뭐 새로 또 출발한 한 달이라 어떤 사람은 이번엔 잘해봐야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은 이번 달은 내 죽어도 돈 벌어야 되겠다. 한 가지의 심리가 이 시장을 막 흔들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어느 해 어느 한 달이 그냥 첫 하루가 시작이 된다 라는 마인드를 보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월 시초장 월 한 달 시작이 될 때 어떤 마인드로 운용을 하는 게 좋겠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걸 꼭 참조하시고 항시 서두르면 집니다. 뭔가 아침 시장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즉시 매매를 멈추고 다시 새롭게 진영을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해서 이번 12월 달 마무리가 잘 되면 내년 1월 달이 또 출발이 좋겠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 달을 그동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과거를 잊으란 말입니다. 잊고 이번 한 달만 조금 내 성기를 죽이고 정말 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딱 한 달만 해보자. 정말 죽은 듯이 뭐 하루에 막 수백 개 매매를 하고 싶지만은 그래 해가지고 한 달만 해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잘들 쉬시고 12월 매매 차분하게 한번 출발합시다. 자, 내일 시장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합시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